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9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오후는 경기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총 7가지 경기가 있는데 7가지 경기 또 열심히 멘트 준비해 왔습니다. 멘트 진심으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멘트 잘 들어주시고요.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많이들 또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뭐 최근 4일 연속으로 대부분의 탑4 경기들이 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뭐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멘트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T와 하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직전 LG를 만나서 수입을 당하고 왔고요. 4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기아를 수입 잡아내면서 4연승까지 연승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이제 불펜데이 가져가면서 기아의 용병을 잡고 왔기 때문에 올러를 잡고 왔기 때문에 이 기세를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최근에 하나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죠. 여기서 폰세의 등판이라고 한다면 이거 5연승 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자, 폰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1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빠른 구속, 구위도 좋고 로우존을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도 좋거든요. 출루 자체를 억제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삼진 능력이라든지 땅볼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위기관리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KT 만났을 때도 총 5게임에 나와서 4승 29이닝 동안 3자책 0.93의 ERA 굉장히 또 강했었거든요. KT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폰세가 뭐 최소한 6회, 7회, 8회까지도 이 실점 이하로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값을 설정해 보고요. 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고영표입니다. 결국 핵심은 얘예요. 이 고영표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나 될지. 13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투심,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체인지업이나 커브가 되게 좋아요. 낮은 존, 로우 존이 보더라인이 들어가면서 뭐 헛스윙이라든지 아니면 땅볼 유도에 진짜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정타 비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밋밋하게 들어간다든지 로우존 공략이 안 되고 조금 몰리는 공들이 비율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 하나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우완, 언더를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851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몇이? 1위였어요. 게다가 최근 5경기 하나 같은 경우에는 팀 타율이 최근 5경기 3할 1푼 4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다가 홈런도 6방 뭐 타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영표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KT가 고영표 이후에도 어제 더블 헤더를 가져가는 동안에 불펜 소모가 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뭐 원상현이라든지 손동현, 뭐 주건, 뭐 최동환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실점이 있었거든요. 최동환은 연투까지 뛰고 왔고요. 오늘 아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발 싸움에서 하나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은 사실 좀 더 벌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만약에 점수 차이가 좀 유의미하게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도 사실 필승조 좀 아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화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NC랑 롯데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C 롯데. 자, 이 매치업은 이제 NC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NC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선발 밸류에서부터 차이가 좀 납니다. 라일리 톰스와 나균안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차이가 좀 난다고 봐요. 자, 일단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쉬운 점이 뭐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8.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일 기간 선발들이 15.2이닝을 막아주면서 17자책, 방어율 환산 시에 9.77, 최근 5경기에서 단 15.2이닝만을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에 대한 이 과부하라든지 불펜에 대한 부진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런 투수 운영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롯데가 최근 5게임에서 실책이 몇 개? 7개. 선발 부진하죠. 불펜 과부하 계속 걸리고 있죠. 필딩에서는 실책 나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선발 나균안에 대한 기대값. 일단 뭐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이번 시즌 페이스볼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나쁘지 않거든요. 스플리터가 게다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일단 변수는 좀 기복이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 원정에서는 이 직구 타이밍에 좀 장타에 대한 확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점수를 내어주는 느낌? NC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홈런이 6방이 나오고 있고요. 타격 사이클 자체가 최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균안에게 사실 NC가 꽁꽁 묶이는 느낌은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롯데의 최근 불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필딩에서의 불안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충분한 득점을 라일리에게 이제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NC의 선발은 라일리 톰슨입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하드웨어도 좋고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있고 최근에 커맨드도 자리가 많이 잡혔어요. 커맨드 괜찮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팀이죠? 좀 연속 안타를 쳐내면서 폭발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이에요. 왜냐면은 장타에 대한 기대값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 랄리 톰슨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 연속 안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 게다가 9위까지 있다 보니까 랄리 톰슨의 9위와 롯데의 빠따에서의 이 힘이 붙었을 때 저는 랄리 톰슨이 가져가는 이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성에서 랄리 톰슨이 좀 유리한 경기를 흘러갈 이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랄리 톰슨이 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먹어주는 동안에 나균안이 좀 먼저 공략되면서 아니면 필딩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아니면 불펜 구간에서 이제 실점이 많이 주면서 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요거는 뭐 NC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SSG와 이제 두산의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SG 두산인데, 자, 원정팀 두산이 지금 7연패를 끊어내고 왔어요. 7연패를 끊어내고 왔는데, 다만 뭐, 긍정적인 이슈는 크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타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고, 제가 몇 번 강조 드렸습니다. 뭐, 양의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양의지라든지 양석환이라든지 뭐, 김재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타점에 대한 생성이 안 된다. 어제도 이제 로그가 진짜 잘 던져주면서 이 키움과의 상성에서 이점을 가져가면서 경기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3대2로 이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일기간 팀 타율이 2할 1푼 1리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죠.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타점에 대한 생산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출루 자체가 억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SSG의 선발은 미치 화이트입니다. 이번 시즌 화이트가 두산 만나서 좀 기록이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커터, 그 다음에 최근에 커브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속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요. 구위가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춰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커브에 대한 밸류도 많이 올라오다 보면서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도 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산도 사실 냉정하게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밸류가 높은 커브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다 보니까 화이트는 솔직히 욕심내면은 뭐 완벽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최민석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6번의 등판에서 74.2이닝 동안 1.29의 WHP와 3.98의 ERA. 일단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는 않아요. 무빙볼이 나쁘지는 않은데 볼질이 좀 심합니다. 볼질이 조금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커맨드가 흔들리는 날에 대한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SSG도 최근에 빠따가 괜찮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도 2할 9푼 7리까지 올라가 있는 데다가 이제 뭐 홈런도 10방,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랜더스필드라는 이제 또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 최민석이가 밋밋하게 들어오는 무빙볼이 들어갔을 때 SSG는 지금 넘겨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SSG가 선발 구간에서 마진을 남겨준다라고 한다면 불펜 구간은 사실 좀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저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SSG 승리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일본 야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우리 히로시마 경기 볼게요. 요미 히로. 자, 홈팀 이제 요미우리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부진했었죠.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내고도 실점 억제가 안 되면서 패배를 가져가는 빈도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요코하마가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요미가 지금 3위까지 순위가 내려왔죠. 자, 근데 이제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의 4연전이 끝나고 왔고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야마자키의 등판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분위기 반등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빠따가 나쁘진 않았었고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됐었는데 야마자키가 등판을 하면서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일단 야마자키 먼저 볼게요.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특히나 이 커터라든지 스플릿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거든요. 이번 시즌 이 야마자키가 히로시마를 만났을 때도 33.1이닝 막아주면서 5게임 나와서 3승, 34.1이닝 막아주면서 7자책, 1.89의 ERA. 되게 잘했거든요. 히로시마 상대로도. 게다가 이 히로시마는 어떤 팀이죠? 원정에서의 OPS 값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야마자키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히로시마의 선발은 오세라가 등판하죠. 자, 오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한 3쿼터라는 특이점을 가져가는 선수고요. 146kg짜리 뭐 포심, 투심, 커터, 슬라이더, 뭐 커브, 체인저까지 타이밍을 뺏어주는 피칭을 잘하는데, 다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아쉽거든요.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이런 변화구들의, 아니 이 무빙보이들의 빈도수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장타 허용하면서 쉽게 실점을 가져가는 빈도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원정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오세라가 또 수비에서의 도움도 필요한 유형이거든요. 수비에서 도움도 필요한데 이 히로시마가 최근 5경기에서 실책이 7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책 한번 나오면은 사실 뭐 위기에서 실책 한번 나오면은 와르르르 무너질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오늘 구장 자체도 어디죠? 도쿄돔. 어떤 구장이죠? 타자에게 좀 친절한 구장이에요. 타자에게 친절한 구장이고, 요미우리도 최근에 팀 타율이 2할 7푼 1리까지 최근 5게임에서 2할 7푼 1리까지 올라온 구간에다가 홈런도 4방. 야수들에 대한 이런 타선에서의 타선 사이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선발 싸움에서 요미우리가 마진 남겨준 다음에 뭐 필승조 쭉쭉쭉 나올 수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뭐 요미우리 승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양팀 다 불펜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려볼게요. 요미우리 승리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생각보다 이 오세라 선에서 많은 실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주니치랑 야쿠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야쿠르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주니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홈에서 가져가는 야나기에 대한 경기력은 되게 좋았거든요. 홈 5번의 경기에서 32이닝 막아주는 동안에 5자책 1.41의 ERA. 일단 이 야나기의 강점이 구속이 빠른 거는 아닌데 볼 끝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지저분하다고 하죠. 볼 끝이 굉장히 좋은 유형이고, 야쿠르트도 지금 뭐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야나기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야쿠르트의 빠따가 살아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야나기에 대한 기대값은 좀 높게 잡아줄게요. 잘 던질 겁니다, 오늘.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오늘 요시무라 등판하거든요. 요시무라도 최근에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스플리터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최근 경기력 나쁘지 않거든요. 뭐 최근에 요미우리라든지 주니치 만나서 7이닝 1자책, 7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 그리고 사실 주니치도 지금 득점이 안 돼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4득점밖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다가 이제 오늘 구장이 또 어디죠? 주니치의 홈구장 또
굉장히 이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기 때문에 반테린 돔 자체가 극투수 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템포의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한신이랑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요코하마. 물 한 잔만 할게요, 형님들. 다오라티 K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진작에 확정이 됐죠. 진작에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요미우리와 아직 2위 싸움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결국에 뭐 더 급한 팀은 요코하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코하마가 최근에 이제 6연승까지 장출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최근 5경기 짜놓고 봤을 때 평균 5.2득점에 2.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압도적인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 요코하마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뜬금없냐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2할 8푼 1리까지 팀 타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또 6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뜬금없냐님 추천 감사합니다. 성구 능력도 괜찮고 수비에서는 나이스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이스 패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신의 선발은 하야카와가 등판합니다.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고 땅볼 유도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의 빠따리 감안해 봤을 때 저는 한 5-2 아니면 뭐 6-3 요 정도가 거의 뭐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하야카가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요코하마의 선발은 지금 안드레 잭슨입니다. 152kg짜리 이제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우한 파이어볼로 자원인데 이번 시즌 한신 상대로도 되게 잘 던졌었거든요. 5번 등판해서 30.2이닝 동안 8자책 2.35의 ERA. 이게 아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요코하마의 이 6연승 장주를 끊어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선발 밸류에서의 차이가 결국에 양팀의 승부를 가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양팀의 좀 상황 자체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이제 절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팀도 요코하마이기 때문에 요코하마 승리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이랑 세이브. 자, 지금 퍼시픽 4위, 5위 맞대결이죠. 퍼시픽 4위, 5위 맞대결인데 지금 라쿠텐은 오릭스가 좀 부진하는 동안에 이제 오릭스와의 게임 차이가 2.5게임 차이까지 많이 따라갔거든요. 뭐 남은 경기수 대비했을 때 운이 좋으면 뭐 역전이 될 수도 있겠다. 3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라쿠텐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그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쿠텐의 선발은 오늘 코자가 등판을 하는데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스플릿, 체인지업까지 상대 타이밍을 뺏어 주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어요. 세이브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죠?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31 공군왕자님 리그 추천 전체 9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세이브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라쿠텐의 구장이 또 모바일이라는 또 이제 굉장히 또 투수에게 친화적인, 투수에게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세이브가 최근에 장타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적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코자이 좀 빠져나가는 공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세이브가 보여줄 수 있는 펀치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자체가 이 코자에 대한 기대값을 올려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이브의 선발은 이제 타카하시가 등판을 합니다.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뭐 페이스볼이 되게 빠르고요. 변화구의 밸류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라쿠텐을 만나서도 3번 등판해서 20이닝 동안에 1자책 0.45의 ERA로 라쿠텐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선발들이 최대한 긴 이닝을 먹어주면서 불펜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모바일 파크라는 또 투수 구장까지 감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총 7가지 경기, 오늘 오후 이제 야구 있는 경기들 다 체크해 봤는데, 일단 오늘 저의 방송이 뭐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됐다, 어떤 이유든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뭐 자기 분석이랑 잘 한번 맞춰보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짬뽕 2자